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밤에 제가 우연히 모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봤습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게 뭐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계속 뇌리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해가지고 지난 10년 전, 그때 당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그리고 그 흐름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가운데, 몇 가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자, 그 기준을 잡는 하나의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구독자 수가 좀 줄어들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제 밤에 우연히 모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글 베스트 글을 보게 됐어요. 이제 다음 카페 커뮤니티 베스트 글이에요, 사실은. 자, 이게 우연히 이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사람들은 장기 보유하면 수익이 난다 하지만 뭐 그런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차트로 정리를 해놓은 글이더라고요. 자, 수익률이 개별 종목 단위에서 보게 되면 각양각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10년 전, 정확하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 6월 말이에요. 자, 그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 그때 당시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종목들의 수익률을 실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자,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정말 아련합니다.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뭐 10년이면 또 이 피부 노화도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그땐 주름 하나 없었는데 주름이 바글바글합니다. 자, 그 먼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 2011년 6월 2차 양적 완화가 중단됐던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직전인 3월 달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한국의 자동차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하면서 차화정 랠리가 정말 대단했던 시기입니다. 뭐 2011년 봄까지도 화려했는데 마지막 불꽃을 요 시점에 터뜨리고 있었어요. 자동차, 화학, 그리고 정유, 이 세 업종이 시장을 지배했었고, 특히 그때 당시 이 분위기를 주도했던 게 브레인 투자자문, 당시는 투자자문이었어요. 브레인 투자자문의 자문형 랩이 사람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다 보니 시장에 불길이 더했습니다. 심지어는 펀드 매니저가 차화정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운용사 임원들한테 구박받고 뭐 여러 가지로 혼나고 그러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10종목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였고요. 2등으로는 차화정 랠리 속에서 급등했던 현대차. 그리고 3위에는 포스코가 있었고요. 그리고 4위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이게 차화정 랠리 때문이죠.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이제 탑5 안에 있었는데,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2000년대 중후반에 조선, 철강, 해운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중국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있을 때 그때 당시 시가총액 최상위권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있었고요. 그리고 기아차, 차화정 랠리 속에 있었고, 그리고 좀 의아하게도 8, 9, 10위에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이 있었고,
이때 당시 제 기억에 신한지주하고 KB금융이 시가총액 누가 위네 아래네 하면서 최근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간의 시가총액이 서로 경쟁한 것처럼 그때 당시 분위기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을 보유를 하고 10년간 보유했다 한다면 그 수익률은 어떠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5종목은 상승했고요. 5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 중에 뭐 삼성전자와 LG화학, 385%, 77%,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치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이, 당연히 삼성전자를 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어떻다 말씀드렸어요. 차화정 랠리 속에서 자동차, 정유, 화학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펀드 매니저 분이라도 임원들한테 혼나고 고객분들한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너 왜 자동차 안 샀어? 막 이랬던 그 시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때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은 아마 그때 당시 자동차, 뭐 정유, 시가총액 10위권 받겠지만 정유 그리고 화학, 이러한 종목들을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지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삼성전자를 보유해서 뭐 10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만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를 보유했다가 어이구, 이거 10년간 소가리를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동차 종목을 보유했다가 어이구, 한 7, 8년 고생했다가 최근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 지난 10년 동안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가 55% 정도 상승했어요. 자,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가장 화려했던 그 종목을 매매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복불복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삼성전자지만 운이 나쁘면 조선주를 매입을 해서 10년간 소가리를 했을 거나 아니면은 뭐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위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목을 꾸렸다면은 그 평균 수익률은 33%로 해서 주가 지수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하면요. 자,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저 생각을 꼬리를 이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연구용으로 실전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이제 뭐 가치 투자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 트레이딩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대부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과거 데이터로 종목들의 수익률, 매매 방법의 수익률을 추적하시거나 백테스팅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생존 편향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생존 편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과거 데이터 중에는 뭐 상장 폐지되거나 뭐 안 좋게 되거나 이런 종목들의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로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요, 실제 투자에 앞서서는 실전 데이터로 계속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중반 정도에 가치 투자 연구를 하면서 과거 데이터로 좋은 방법이군. 그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2009년 2월부터 해서 실제 데이터로
종목을 뽑고 1년 동안 수익률 추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년 단위로 종목 교체하고 예, 또 1년 동안 수익률 추적하고 1년 되면 또 종목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러프한 방법, 예, 러프한 종목 필터링 방법으로 해서 종목을 쭉 뽑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수익률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2년? 예, 만 12년. 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2011년 6월부터 해서 한번 그 10년 동안 수익률이 어땠지? 한번 궁금해서 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주가지수 55% 상승했다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55%면 연평균 4.5%입니다. 예. 연평균 4.5%예요. 여기 뭐 나쁘지 않죠. 여기에 배당 수익률은 별개입니다. 주가지수도 괜찮네요. 자, 그런데 제가 언급드린 예, 방법대로 연구용 실전 데이터 수익률 추적 그 자료를 보게 되면 282%입니다. 이게 연평균에서는 14.4%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 282%다 그러면요. 만약에 실제 투자를 했다면 자산이 3.8배 증가한 것입니다. 자, 요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 몇몇 아파트 단지 시세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 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자, 어쨌거나 체계적인 방법으로 좋은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를 꾸렸다. 이걸 그냥 무작정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기적이든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더 좋은 종목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바꿔주는 교체해주는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수익률을 한 단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장기 보유보다는 자, 체계적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인간의 본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화려한 거나 추세적으로 뭔가 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차화정이 무제한 평생 반복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요. 2001년 이즈음엔 그 직전에 이제 IT 버블이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로운 기술이 계속 대장일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새로운 기술 존재 생각나십니까? 종목명이 바뀌어 있는데 저도 안 봐요. 예. 코드 번호는 저때 기억을 해서 타타닥 기억이 나는데 안 보게 됩니다. 즉 지금의 대장이 미래의 대장이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좋은 종목은 계속 바뀌어갈 수가 있고요.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종목이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주식을 무조건 장기 보유하는 그러한 투자가 아닌 예, 어떤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장기적인 성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일단 아침에 먼저 칼럼으로 썼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자산 배분 전략을 예,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10년 전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더니 그냥 단순히 주가 지수와 장기 국채만으로도 예, 뭐 그분의 이제 연구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환산 10%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화려한 종목을 매수해서 나는 평생 가져가고 내 정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복불복입니다. 운이 좋으면 엄청난 수익률이지만 운이 안 좋으면 예, 정말 속 썩이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10년 뒤에는 미래 10년 뒤에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엄청나게 커져 있지 않을까
예, 저도 10년 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찍기 전에요. 어이구, 여의도에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사실 잠깐 어디 나갔다가 여기 비가 다 젖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 옷이. 그런데 영상 딱 찍고 나니까 지금 해가 번쩍번쩍 납니다. 예, 뭐 그런 것 주식 시장처럼 예, 변덕이 죽을 듯 예, 그렇게 변하는 날씨인데 이거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주식시장, 예, 변덕이 죽을 듯한, 예, 그러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저의 영상들, 그리고 증시 토크, 그리고 체계적인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